네, 4강 반복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이 어느 상황에 필요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대충 읽어보시면 개강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밥을 사주시지 않는다. 밥을 언제 사주시는지 여쭤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게 약간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20학번이시잖아요. 제가 신입생일 때인 17학번 때도 똑같이 이 슬라이드 똑같이 이 슬라이드로 이제 반복문을 배웠었거든요. 이제 3년 동안 비슷한 레퍼토리로 반복문 강의가 진행되는 건데 뭐 아무튼 이제 회장님과 신입생이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언제 사주시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밥을 사주세요라는 출력문을 회장님이 원하는 횟수만큼 출력을 해라. 그래서 프린트F로 이렇게 열심히 밥 사주세요라고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회장님이 출력 횟수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출력을 반복해야 할 때 프린트F를 여러 번 쓰지 않고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원하는 수만큼 반복해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반복문이 도입되게 된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에는 잠시만요. 반복문에는 크게 while문이랑 for문이 있는데 먼저 while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while문은 if문이랑 작동 원리가 비슷한데요. if문처럼 이제 while이라는 키워드가 앞에 오고 뒤에 괄호치고 실행 조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if문과 차이점이라면은 if문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괄호 안의 내용이 딱 한 번만 실행이 됐었죠. 그런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하는 횟수가 한 번 이상 실행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1단계로 while문 괄호 안의 조건이 참인지 아닌지부터 판별을 합니다. 이건 뭐 if문이랑 똑같죠. 그래서 만약 그 조건이 참이라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그냥 건너뛰고 바로 이 뒤에 다음 내용부터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조건이 참이라서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if문이랑 달라지는데, if문은 만약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만약에 다 실행이 됐으면 그냥 바로 무조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while문은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또 다시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조건이 참이라면은 또다시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탈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while문을 작성해 볼까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코드를 저도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네, 저도 이렇게 코드를 따라 쳐봤는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scanf로 밥이라는 변수를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3을 입력을 해볼게요. 3을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저는 뭔가 3번만 딱 출력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출력되고 있죠. 지금 얘를 멈추려면은 그냥 꺼져버렸네. 멈추려면은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C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하고 숫자 2를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제가 딱 2번만 출력이 되기를 원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출력이 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뭔가 아무튼
딱 두 번, 세 번만 출력되기를 원했는데 뭔가 엄청나게 많이 출력되는 걸 보니까 어디선가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디선가 잘못이 되었는데 왜 끝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조건문 안에 들어있던 조건이 그 while문 안에 있던 그 조건이 무한히 계속 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횟수를 달성하면은 이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 되도록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보면은 주어진 횟수를 달성하면은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은 그냥 밥이란 변수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이 0보다 클 때 어떤 조건이 들어와야 될까요? 바로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처럼 while문 한 번이 돌 때마다 값을 1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겠고 뭐 1 감소시키는 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그 코드를 수정을 해보면은 이 안에다가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치고 다시 실행을 해서 3을 입력을 해보면은 정확히 3번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혹은 이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원래 제가 여기에 넣었었는데 이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장을 이 while문 안에 조건 괄호 안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if문 혹은 while문에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의 값은 0을 제외한 값에서는 모두 참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while 3 혹은 while 2, while 1 모두 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참이에요. 얘도 다 참입니다. 오직 딱 하나 while 0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참이라고 인식을 하고 0만 거짓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적으면은 맨 처음에 밥이라는 변수가 만약에 3이었다고 했으면은 0으로 감소할 때까지 총 3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밥이 3이라고 했으면은 맨 처음에 3이었을 테고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이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한번 실행하면은 2가 되겠고 1이 되겠고 0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이제 실행이 안 될 테니까 나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신에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밥이라고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밥이라고 적으면은 실제 내가 입력한 값보다 한 번 더 적게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면은 감소를 먼저 시킨 뒤에 문장이 실행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실행이 됐을 때 만약에 맨 처음에 밥이 3이었다면은 맨 처음 실행됐을 때 밥이 3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 돌고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서 1이 되고 0이 되는 거죠. 0일 때는 어차피 실행이 안 될 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보다 딱 한 번 적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9구단에 이제 n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빈칸 안에 어떤 while문이 적혀야 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방금 while문의 경우에는 3부터 0까지 1씩 줄어드는 경우를 봤다면은 이 9구단의 코드는
이제 CNT라는 변수가 1부터 9까지 증가하면서 while문이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CNT라는 변수가 9 이하일 때는 참이 되고 9 다음에 또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10이 되겠죠. 10 이상부터는 거짓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조건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브레이크 문은 브레이크 문을 쓰면은 반복문이 뒤에 더 얼마나 남았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반복문 내부를 탈출하는 문장이에요. 실제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브레이크 문이 있죠. if t equal 3일 때 브레이크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 만약 이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은 t가 1부터 5까지 총 5번 실행이 돼야 할 거예요. 1, 2, 3, 4, 5. 그런데 중간에 t가 3일 때 브레이크 하라는 이런 코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t가 3일 때 이 뒤에 내용들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이 while문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일 때만 출력이 되고 3일 때는 나가버려서 3, 4, 5는 출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컨티뉴문은 반복문 안에서 뒤에 남아있던 코드들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코드를 보시면은 t가 3일 때 이렇게 컨티뉴가 이렇게 걸려 있죠. 컨티뉴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t가 1, 2일 때는 어차피 이 if문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t가 3이 되었을 때 이 if문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안으로 중괄호 안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t 값은 증가시키니까 t가 4로 바뀌긴 했는데 그 다음에 continue라고 적혀 있어요. continue라고 적혔으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남아 있건 없건 간에 바로 무조건 조건 확인하는 while문의 조건 확인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문은 만약 여기가 브레이크문이었다면은 그냥 나가버렸었죠. 그 반복문을 나가버렸었는데 컨티뉴는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내용들을 무시하고 다시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t가 4일 때는 이 if문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 printf를 계속 실행하고 5도 똑같이 실행을 하게 돼서 최종 이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은 t가 3일 때만 이 printf를 실행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1, 2, 4, 5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while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배운 while문은 while문 시작 부분에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조건을 처음부터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 while문이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두 while문은 무조건 최소 한 번은 실행하도록 하는 조건문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여기에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딱 최소 한 번은 실행되도록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확인한 부분은 다 실행된 뒤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은 다시 위로 되돌아가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 while문과 다르게 뒤에 꼭 세미콜론이 붙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while문으로 이제 연습 문제 1710번을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데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그냥
사용자로부터 정수 n을 입력을 받고 1부터 n까지의 합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이 정답 코드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